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정말 놀라운 것은 사우디는 국방력에 가장 돈을 많이 쓰는 나라 중에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사우디는 지난해 국방비 80조 원을 썼고 세계 국방비 지출 순위에서도 미국, 중국 다음으로 높았습니다. 그런데도 사우디는 1000만원짜리 드론 10대에 농락당한 것입니다. 미국에서 무기 수입 1위국인 사우디는 10년 동안 16조 원어치를 샀고 최근 트럼프에게 10조 원 상당의 새 무기 구매를 종용당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공습된 원유 시설에 6개 포대 미국산 패트리어트 시스템 방어망은 아무런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사우디는 미국에게서 이 포대 하나당 약 10억 달러, 하나로 약 1조 2천억 원을 주고 구입한 바 있었습니다. 한 군사 전문가는 이번 피격에 이용된 크루즈 미사일과 드론은 지상에 가깝게 접근하기 때문에 레이더로 감지하기가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에게 사우디아라비아 최대 석유 생산 시설 피폭 사건과 관련해 위로의 뜻을 전했습니다.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는 문 대통령에게 드론을 통한 피폭 재발 방지를 위한 대공 방어 체제 구축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빈 살만이 드론 대공 방어 체제 구축에 도움을 한국에 요청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패트리어트 시스템도 잡지 못한 이 드론 공격을 막을 수 있는 안티드론 기술에서 한국이 가장 앞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티드론이란 드론의 공격을 저지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미국, 영국, 이스라엘 등 실제 중동 전장에서 공격용 드론과 대치적인 국가들은 물론 세계 각국에서 안티드론 기술 개발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지난 6월 카이스트 김용대 교수 연구팀은 폭발물 무기류를 장착한 드론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안티드론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김용대 교수팀이 개발한 안티드론 기술은 위조 GPS 신호를 이용해 드론의 위치를 속이는 방식으로 드론을 납치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이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드론을 잡는 안티드론의 최첨단 기술인 5G 가드 드론이란 최고의 기술을 가진 기업이 한국에 있습니다. 한빛소프트 100% 자회사인 한빛드론입니다. 한빛드론은 SK텔레콤 53사단과 불법 드론의 탐지, 식별, 추적, 무력화를 위한 시스템 고도화 기술 개발을 진행 중입니다. 이 연계 시스템으로 드론 이륙을 10초 내에 포착해 5G 가드 드론을 출동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높은 고도로 비행하는 불법 드론을 추격해 근접 촬영할 수도 있습니다. 무력화와 유해 요소 제거에는 육군과 재민건이 활약하게 됩니다. 휴대가 가능한 소총 모형의 재민건은 드론 조종사와 불법 드론 사이에 전파를 교란해 드론을 제자리에 정지시키고 강제 착륙시키는 특수 장비입니다. 재민건은 고도 500m에서 비행하는 드론을 제압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5G 기술이 가장 앞선 한국은 5G 가드 드론 시스템으로 미국의 패트리어트 시스템도 막지 못한 드론 공격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막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 전 세계는 드론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가장 분주한 런던 히스로 공항이 지난 9일 공항 상공에 정체 모를 드론이 나타나면서 항공기 이륙이 전면 중단되는 소동이 빚어지기도 했고 지난해 말 유럽에서 두 번째로 붐비는 런던 게트윅 공항 활주로에 드론 2대가 출현했습니다. 이 때문에 사흘간 1000여 편이 넘는 항공기 운항이 중단되면서 크리스마스 연휴를 앞두고 공항을 찾은 승객 14만여 명의 발이 묶이기도 했습니다. 지난 2015년 1월엔 소형 드론이 미국 백악관 건물에 충돌하기도 했고 같은 해 4월엔 일본 총리 공간에 방사능 드론이 날아와 충격을 줬습니다. 북한도 수년 전부터 드론 개발에 몰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북한은 2014년에는 서해 백령도와 경기 파주 상공에서 2017년에는 경북 성주 사드기지 상공에서 북한 드론이 활동한 사실이 발각됐습니다. 북한은 이번 사우디 드론 공격의 배후로 꼽히는 이란과 주요 무기 개발에서 협력한 만큼 드론 기술 역시 상당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 드론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5G 가드 드론뿐만 아니라 지난해 10월 드론버 전투단을 출범시키는 등 드론 전력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는 이스라엘에서 수입해 성능평가와 운용시험을 마친 드론 공격 방어형 탐지 레이더 9대도 전력화했습니다. 이 외에도 소형 비행체의 거리와 방향뿐만 아니라 고도까지 탐지할 수 있는 국지방공 레이더와 드론을 격추할 수 있는 신형 대공포 레이저 대공 무기를 개발 중입니다. 이제 전 세계 붕괴 이후 도산 건수가 전례가 없을 정도로 낮은 수준으로 바뀌었습니다. 도산 건수가 낮아진 것은 정부에 의한 인위적인 조치 때문이었는데 그것은 바로 2009년 시행된 중소기업 금융원활화법 때문이었습니다. 금융원활화법은 자금 융통이 어려워진 중소기업이 은행에게 쉽게 상환을 유예할 수 있게 해주는 법으로 이 법률의 존재 때문에 은행은 대출한 기업의 경영이 어려워져도 쉽게 자금을 회수할 수 없었습니다. 일본 금융청에 따르면 2009년에 이 법을 시행하고 나서 2013년 3월 종료할 때까지 중소기업으로부터 연간 약 100만 건이 넘는 상환 유예 신청이 있었습니다. 아베 정권이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도산을 막고 있었으므로 중소기업의 70% 가까이가 적자 운영을 하면서도 버틸 수 있는 이유였습니다. 이 법이 2013년 사실상 종료된 이후에도 현재까지 금융기관들은 계속해서 기간 연장이나 저금리 추가 대출 등으로 지원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대상도 거의 97%에 달했습니다. 이 법의 종료 후에도 금융 지원이 계속되고 있어 도산하는 기업이 감소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우에스기 이치로 히토츠바시 대학 교수는 이 법이 중소기업들이 금융지원을 쉽게 받은 것은 긍정적인 측면이었으나 금융지원을 받은 기업들은 도덕적 해이를 극복하지 못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일본에서 지난 3월 이 정책이 끝났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의 중소기업들은 그동안 혜택을 받아왔던 정책들의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아베 정권은 어쩔 수 없이 이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본은 오랜 기간 동안 소비가 부진하고 중소기업의 경영 환경은 악화되었습니다. 은행 및 금융기관들도 대규모 구조조정이 요구되고 있어 관련 채권을 회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아베노믹스로 대다수의 중소기업의 도산을 막고 있던 아베 정권은 내년부터 중소기업의 연쇄 부도가 시작되는 것을 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베 정권은 이제 더 이상 무리한 양적 완화를 하지 못하기 때문인데, 즉 더 이상 과거와 같이 엄청난 엔화를 찍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일본은 현재 국가부채 세계 1위로 250%에 가까울 정도로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며, 최근 미일 무역 협상에서 미국도 일본의 양적 완화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일본 은행이 돈을 풀어 엔화 가치를 낮췄고, 이로 인해 수출 기업의 가격 경쟁력을 부당하게 높여줬다고 했습니다. 일본 아베노믹스의 핵심이었던 돈을 많이 찍어 엔화 가치를 낮췄던 방식은 점점 종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본이 돈을 더 이상 못 찍고 엔화 가치가 오르는 앵거 현상이 지속되면 일본의 대부분의 수출 기업들이 위기를 맞게 된다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지난해부터 대도산 시대 도래의 전조가 보이고 있었습니다. 제국 데이터 뱅크 조사에 따르면 2018년도 음식점의 도산, 휴폐업 및 해상 건수는 전년 대비 7.1% 늘어 2000년도 이후 최다였습니다. 도산은 아니더라도 손님 감소나 경영자의 고령화, 일손 부족 등 환경 악화에 의해 폐업을 결단하는 케이스도 많았습니다. 도산이나 휴폐업 및 해상 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부채 총액은 감소 추세라는 점도 비정상적이었습니다. 만약 은행의 융자가 시장 메커니즘에 맡겨졌다면 이미 오래전에 도산 또는 폐업했을 점포가 많았을 것으로 추측되었습니다. 최근 일본은 일손 부족으로 인한 도산이 해마다 건수가 늘어나고 있으며 2018년도에는 전년 대비 무려 48.2%나 증가했습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가장 많았는데 전체의 30%를 점했습니다. 일본은 현재 점점 일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해지고 있고, 기업들이 이 때문에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지난 8월 아사히신문은 일본 전국의 지방은행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한 은행의 80%가 아베노믹스의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는 금융 완화 정책의 악영향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 은행은 엄청난 규모로 시장에 돈이 풀리면서 금리도 덩달아 내려가 초저금리로 인해 대출 수익 악화에 시달리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일본의 장기간 소비 침체로 중소기업의 경영 환경이 악화되고 있었는데도 은행은 정부 의향에 따라 조건 없는 융자를 계속 해주었습니다. 결국 아베 정권이 무리하게 밀어붙인 일본 은행의 대규모 금융 양적 완화와 비정상적인 금융 지원이 이 같은 결과를 가지고 온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베 정권은 너무나